안녕하세요. 실버타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 하나 드려볼게요. 대구 수성구에 혼자 살고 계시는 72세의 김금배 어르신은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땀이 식은땀처럼 흐르고 호흡이 조금씩 가빠졌습니다. 평소엔 소화가 안 될 때 위가 불편한 정도였는데 이날은 느낌이 달랐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평소 듣고 기억해두었던 한 문장이 떠올랐다고 해요. 가슴 통증이 20분 넘게 지속된다면 심장일 수 있습니다. 김어르신은 움직이지 않고 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두고 현관 앞에 이름표를 붙여두었죠. 구조대는 도착했고 김어르신은 심근경색 초기 진단을 받고 정확히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냥 참았으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 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실버타운 라디오는 혼자 있을 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심근경색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준비하면 지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김어르신처럼 위기 상황에서 119에 전화하고 문을 열어두는 것,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응이죠. 하지만 준비의 시작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심장은 몸 안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위험 신호를 보내는 장기입니다. 그 신호는 생각보다 분명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심근경색과 심장마비, 그 전조 증상. 가슴이 답답합니다. 눌리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얹힌 것처럼 불편합니다. 그런데 5분, 10분, 20분. 계속해서 낫지 않습니다. 이 통증은 흔히 말하는 가슴 한가운데가 쥐어짜이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통증은 왼쪽 어깨, 팔, 턱, 목 등까지 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방사통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만 오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속이 메스꺼워서 토할 뻔했어요. 숨만 찼지 가슴은 하나도 안 아팠어요. 두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심장 때문이었대요. 그렇습니다. 심장의 경고는 예상과 다르게 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런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식은땀, 어지럼증, 이유 없는 무기력감, 답답한 호흡, 평소보다 빠른 맥박, 심근경색 환자 중 3명 중 1명은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러니 더더욱 몸의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골든타임 생명을 지키는 단 몇 분. 혹시 골든타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심장질환의 골든타임은 증상이 시작된 후 2시간 이내입니다. 그 안에 병원에 도착하면 막힌 혈관을 뚫고 손상된 조직을 되살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넘기면 심장은 점점 맥을 놓고 회복까지의 길도 훨씬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심근경색보다 더 급한 상황, 바로 심장마비, 즉 심정지입니다. 심장이 아예 멈춰버리면 45분 안에 뇌 손상이 시작되고 10분이 지나면 생명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 시간 동안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일, 바로 119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가슴 통증이 20분 이상 지속되면 심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왼쪽 어깨, 턱, 팔로 통증이 퍼지면 심장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며 숨이 차오르면 절대 참지 마세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앉기, 119 전화, 문 열기입니다. 산부병원 오기 전 혼자 있을 때 꼭 해야 할 일. 갑자기 가슴이 아픕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손에 쥐고 있던 것이 떨어집니다. 그럴 땐 머릿속에 하나의 순서만 떠올리세요. 앉고 신고하고 열고 버티기. 1. 먼저 앉기. 움직이지 마세요. 바닥에 앉거나 침대 모서리에 살짝 걸쳐 앉아 몸의 긴장을 푸세요. 심장이 힘들어하는 순간에 몸을 움직이면 더 많은 산소를 써야 하고
심장은 더 큰 부담을 느낍니다. 이럴 땐 심장을 쉬게 해준다는 마음으로 멈추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119 신고하기. 무조건 119입니다. 조금 괜찮아지면 가야지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119에 전화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심장이 아픈 것 같고 식은땀이 납니다. 동 아파트 호입니다. 현관문은 열어놨고 이름은 김입니다. 혹시 말하기 힘든 상태라면 휴대폰의 문자 기능으로 119에 주소와 심장 통증만 적어 보내셔도 좋습니다. 3. 문 열어두기. 응급 상황에서 의외로 많은 구조가 문이 닫혀 있어 지연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문을 열어두는 순간 구조대의 속도가 2배 빨라집니다. 그리고 문고리에 간단한 메모를 붙여두세요. 긴급 상황 김 10-XXXX-XXXX 혈압약 복용 중 아스피린 5. 작은 메모 한 장이 당신의 정보를 대신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4. 자가응급 조치. 이건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응급처치입니다. 1. 강하게 기침하기.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헛기침하듯 가슴을 짜내며 강하게 숨을 내뱉습니다. 이걸 23초 간격으로 반복하세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을 때 일시적으로 리듬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하면 가볍게 천천히 반복하세요. 이 아스피린 복용. 만약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고 의사의 사전 권고를 받았다면 300mg 아스피린을 씹어서 삼키는 것이 심장혈관 내의 혈전 생성을 늦출 수 있습니다. 단 위장병이 있거나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알레르기가 있다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평소 주치의와 꼭 상의해 두셔야 합니다. 3. 가슴 두드리기. 주먹을 살짝 쥐고 가슴 가운데 명치 윗부분을 1초에 한두 번 정도 리듬 있게 두드려 주세요. 이건 심장에 자극을 주어 정상 리듬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 기다리기. 그러나 준비하며 이제 앉아있고 신고했고 문도 열어뒀고 할 수 있는 조치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짧게 느껴질 수도 영원처럼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당신은 이미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한 최고의 준비를 마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4부 혹시 모를 상황을 준비하는 작은 습관들. 혹시 쓰러졌는데 아무도 모르면 어떡하나.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하는 걱정입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준비하면 불안은 작아지고 생존은 커집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준비 방법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 몇 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 몇 분이 나중엔 당신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1. 현관 응급카드는 생명을 잇는 다리입니다. 응급카드를 들어보셨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A4종이 반으로 접기, 아래 내용 쓰기, 이름, 생년월일, 복용 중인 약, 지병, 알레르기 유무, 보호자 연락처, 주소, 평소 혈압 혈당 수치 가능하면, 그리고 이걸 현관문 옆에 붙여두세요. 119 구조대는 도착하자마자 이 정보를 보고 적절한 응급 처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카드 한 장이 골든타임을 5분 앞당깁니다. 2. 휴대폰 첫 화면에 긴급 연락처 띄워두기. 스마트폰을 쓰신다면 잠금 화면에 긴급 연락처를 등록해 두세요. 딸, 아들, 이웃, 주치의 병원 번호, 응급 상황 시 연락할 사람. 이 기능은 화면을 열지 않아도 119나 구조대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설정 방법이 어렵다면 복지관이나 동사무소에 문의해보세요. 요즘은 무료로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3. 문 앞에 써붙이는 한 줄 문장. 혹시 말을 못하게 되거나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문 앞에 이 한 줄을 붙여두세요. 혼자 사는입니다. 응급 상황 시 119 먼저 연락해 주세요. 보호자 10-XXXX-XXXX. 이 문장을 본 사람은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 말해주는 문장. 그게 준비의 시작입니다. 4. 긴급 호출기. 생각보다 쉽고 쌉니다. 그런 기계는 비쌀 것 같아서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요즘은 단 23만 원이면 한 번 누르면 전화나 알람이 울리는 호출기를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팔찌형, 목걸이형, 탁상형까지 다양하고 어렵지 않게 설치할 수 있어 노인복지센터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쓰면 다행이고 한 번이라도 쓰게 되면 그건 생명줄이다. 어떤 어르신의 말입니다. 5. 병원 방문 후 받은 종이는 버리지 마세요. 진료 후 받은 진단서, 처방전, 약 봉투. 이 세 가지는 작은 파일에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구조대가 왔을 때 혹은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당신을 정확히 진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가장 최근에 받은 검사 결과를 맨 앞에 끼워두세요. 작은 준비가 만드는 커다란 차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아직 젊은 편이야. 그런 일까지 준비하면 괜히 불안해지잖아. 하지만 실버타운 라디오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비하는 건 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당신 삶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함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였습니다. 5부 심장은 습관을 기억합니다. 사람의 심장은 1분에 70번, 하루에 10만 번 가까이 뛰며 단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매일매일 심장이 편하게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습관을 들이는 일입니다. 심장을 위한 습관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꾸준히 하느냐가 전부입니다. 1. 하루 30분 걷기. 꾸준함이 명약입니다. 걷는 건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심장 운동입니다. 숨이 찰 정도까지 걸을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매일. 아파트 복도 왕복 3번. 동네 슈퍼까지 갔다 오기. 저녁 식사 후 골목 한 바퀴. 이렇게만 해도 심장 박동은 차분해지고 혈압은 조금씩 내려갑니다. 걷기는 약보다 더 강력한 예방약입니다. 2. 소금을 줄이면 심장은 웃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식사는 짜고 뜨겁고 국물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하루 소금 5지 이하, 이 기준만 지켜도 고혈압의 위험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국물은 밥만 드세요. 젓갈은 하루 한 젓가락. 라면은 일주일에 한 번 이하. 간은 먹기 직전에 살짝만. 이게 뭐 대단한가 싶지만 심장은 소금에 매우 민감합니다. 조금만 덜어도 큰 효과를 줍니다. 3. 식탁에 심장약을 올리세요. 약 대신 음식을 바꾸는 것. 이건 가장 따뜻한 처방입니다. 심장에 좋은 식재료를 알려드릴게요. 등푸른 생선, 고등어, 참치, 연어, 토마토, 브로콜리, 시금치, 현미, 귀리, 보리, 두부, 콩, 아보카도, 호두, 아몬드 한 줌. 이걸 한꺼번에 먹을 필요 없습니다. 하루 한 가지씩만 식탁에 올려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심장은 기억하고 반응합니다. 4. 잘 자는 게 곧 치료입니다. 불면증은 어르신들의 가장 흔한 고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잠을 잘 자는 사람은 심장도 편안히 쉬게 해줍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자기 전 휴대폰, TV 끄기, 따뜻한 물 한 잔, 침실 조명 줄이기, 낮에 햇빛 쬐기. 하루 67시간만 제대로 자도 몸이 회복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5. 실제 회복한 어르신 이야기. 경기도 수원의 한 복지관에 76세의 정의자 어르신이 계십니다. 3년 전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진단받고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았겠냐며 낙심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지관에서 열린 소금 줄이기 교육에 참석하시고 매일 15분씩 걷는 습관을 들였죠.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1년 뒤 정 어르신의 혈압은 160에서 130으로 내려왔고 약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걷고 국물 덜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나아질 줄은 몰랐어요. 내 몸이 이렇게 고마운 존재인 줄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정의자 어르신의 변화는 그 누구보다 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심장을 바꿉니다. 한 숟갈 적게, 한 바퀴 더 걷기, 한 시간 더 자고, 한 번 더 웃기. 그 작은 변화들이 내 심장을 오래도록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병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로 건강을 결정합니다. 육부 살아났지만 여전히 무서운 마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넘기셨습니다. 큰 고비 지나셨어요. 주변에서도 축하해 줍니다. 정말 다행이야. 이제 안심이네. 이제는 건강만 잘 챙기면 되겠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긴 살았는데 혹시 또 오면 어쩌죠? 내가 살아있다는 게 기쁘기보단 다시 무너질까봐 더 두려워요. 심장마비를 겪은 분들 중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나았지만 마음이 아직 불안한 것이죠. 마음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분명한 회복 과정을 거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일수록 그 두려움은 더 깊고 오래 갑니다. 집에 있다가 또 쓰러지면 어떡하나. 밤에 숨이 막히면 아무도 모를 텐데. 하루가 멀다 하고 심장 소리에 집중해요. 이런 생각이 자꾸 반복되면 우울증, 불면증, 외출 기피 같은 심리적 2차 증상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회복기에는 몸만 낫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 낫도록 도와주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회복의 첫걸음은 비난 대신 칭찬. 사람은 위기를 겪으면 스스로를 원망합니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운동이라도 미리 했으면 안 이랬을 텐데, 괜히 남한테 민폐만 끼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꼭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이미 잘 해낸 사람이다. 두려웠지만 119에 전화했고 의사에게 내 몸을 맡겼다. 지금 이렇게 회복 중인 것 자체가 내가 잘 해냈다는 증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몸보다 더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혼자보다는 함께 이야기하는 힘. 회복기에는 이야기할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그날 너무 무서웠어요. 심장이 아플까봐 밤에도 잘 못 자요. 라고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절반쯤 가벼워집니다. 지역 복지관의 마음건강 프로그램, 보건소의 정신건강 상담, 자원봉사 말벗 서비스, 종교기관의 소그룹 모임, 또는 실버타운 라디오 댓글창. 그 어떤 방식이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말고 함께 말하는 것, 그게 회복의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는 회복 중입니다. 누구나 두렵습니다. 아픈 기억이 다시 올까봐. 잠드는 것도 무섭고 심장 뛰는 소리조차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요, 그건 당신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으니 느끼는 것, 살아있으니 돌보고 싶은 것, 살아있으니 더 건강하고 싶어진 겁니다. 그 마음만 있어도 회복은 반드시 시작됩니다. 7부 기억해야 할 5문장, 그리고 당신을 위한 마지막 한마디. 오늘 우리는 심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장마비, 혼자 있을 때의 불안, 119 전화부터 자가 응급조치, 그리고 회복기 동안의 두려움과 감정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번에 다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 5문장만 마음속에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억해주세요. 5문장. 1. 가슴 통증이 20분 넘게 이어지면 반드시 119에 전화하세요. 2. 안고 신고하고 문을 열어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생명을 살립니다. 3. 작은 기침, 아스피린, 가슴 두드리기 자가 응급조치가 생존율을 높입니다.
4. 소금 한 숟갈 줄이고 하루 10분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5. 혼자라고 느끼지 마세요. 회복은 함께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 5문장은 심장 응급뿐 아니라 노년의 삶 전체를 지키는 말들입니다. 실버타운 라디오가 전하고 싶은 한마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게 자꾸 겁나요. 몸도 마음도 느려졌고 귀찮기도 하고요. 그 말, 저희는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이미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신 분입니다. 무언가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수동적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실버타운 라디오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병원에선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자식들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고민, 혼자서 속으로 사귀던 질문들에 차분히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실버타운 라디오는 시니어를 위한 지식 라디오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일을 함께 준비하는 작은 연구소입니다. 다음 주에도 작지만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당신 곁을 찾아뵙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작은 댓글 하나로 응원을 남겨주세요. 이거 기억해 둘게요. 저도 혼자 사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매일 10분씩 걷기로 했어요.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실버타운 라디오는 당신의 내일이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하길 언제나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